자, 그다음에 이제 회화 재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내용이어서 잘 문제 요구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회화 재료 중에 채색용 재료들을 비교한 포다. 자, 채색 재료로 했습니다만 사실 뭐 밑에 보시면은 콘테, 목탄, 연필, 파스텔. 목탄하고 연필은 채색용 재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거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에 나왔던 콩테 특징. 손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질감, 풍부한 농감. 물론 여러분 이 부드러운 질감, 풍부한 농담은 사실 콩테와 목탄이 다 해당이 되죠. 근데 만약에 둘을 서로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부드럽죠? 당연히 목탄이 더 부드럽죠. 그러면 인제 쪼끔 더 농담이 더 짙은 것은 당연히 콩테죠. 그러니깐 이게 콩테의 성질에는 들어가지만 만약에 비교 시에는 부드럽다는 목탄 쪽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게 인제 표 유형에서는 두 개 중에 더 부드러운 거는 목탄이지만 콩테 자체는 잘 부비면 부드럽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한 색조 표현에 적합하죠. 요거는 안료분 뭐죠? 안료분 가로, 안료 가루에다가 납 그리고 기름 성분을 혼합한 겁니다. 여기서의 납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납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왁스. 왁스 중에 기름 성분이 강하게 포함된 게 약간 불성분이 많이 있는 게 파라핀 왁스고요. 조금 더 순수하고 깨끗한 게 밀랍, 우리 얘기하는 그 벌꿀 일반 왁스입니다. 그죠? 뭐 얘는 뭐 사실 파라핀 왁스도 상관없는데 일반 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당연히 고착성이 훨씬 두드러지겠죠. 연필보다 농도가 더 진하죠. 부착력이 우수하죠. 종류로는 적색 산화철을 안료로 쓴 빨간 콩테인 그때 시험 나왔던 상긴느. 이때 이제는 우리는 상긴이 빨간 콩테다라는 것은 다 이제 시험 나왔으니까 외웠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뭘로 만드느냐? 바로 적색 산화철이다라는 거죠. 산화철은 우리 뭐 할 때 쓰는 거였어요? 도자기 그릴 때 바로 철화 기법할 때 그 산화철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니은은 자, 석회석에다가 물과 고착제를 섞었다고 하네요. 이게 뭐죠? 두 번째 바로 어 이것은 목탄 콩테를 그린 그림의 밝은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바로 흰색 콩테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분필 같은 거 바로 초크. 그러니까 이게 분필이라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초크라고 써야 됩니다. 초크를 이제 직역하면은 분필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필이 크레용이거든. 우리가 쓰는 펜슬은 그림 펜슬이 아니라 글쓰기 할 때 펜슬이 연필이고 우리가 그리는 연필은 크레용이 원래 크레용이죠. 근데 우리는 또 크레용을 파스텔에서 종류 중에 하나로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지금 답은 초크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목탄을 한번 정리합시다. 나무 밑동이나 꽃대, 덩쿨 등을 쪄서 탄화시킨 요럴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요. 요거를 가루를 치잖아요. 그러면 목탄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물으면 당연히 나무를 태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찐 다음에 태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쪄서 탄화시킨다? 탄화, 태우는 거잖아요, 불에. 이렇게 한 흑색 회화 재료로 이 흑색은 다른 일반적인 검은색에 비해서 좀 색깔이 굉장히 좀 뭔가 목탄의 검은색은 약간 미묘하게 아름답다는 느낌 못 드세요? 그 규산분이라는 성질이 숨어 있어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산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검은색보다는 색이 약간 아름답다. 그리고 인제 종이에 정착하려면 당연히 픽서팁이 필요한데 쪼금 전문적으로는 셀락 같은 수지가 있어요. 이거를 휘발성 용제로 용해한 액을 뿌리면 되는데 우리는 뭐 저거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픽서팁을 파는 거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옛날에 픽서티브가 나오기 전에는 이 수지에다가 휘발유 같은 휘발성 용제 테르핀 같은 거를 섞어서 그거를 우리가 분무기에 넣고 뿌렸다고 합니다. 됐죠? 네. 뭐 여기는 뭐 굳이 암기할 사항 아니고요. 자, 연필도 콩테가 만들었죠. 우리 그때 시험 나왔잖아요. 그래서 콩테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댔는데 연필도 만든 거야. 이 연필이 영어로 하면은 직역하면 크레용이죠. 불어로 그죠?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한 다음에 누가 콩테가 두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내구성을 상측했다. 이거 그때 시험 나왔던 내용이었죠. 뭡니까? 두 가지 재료. 일단 하나는 진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연필하면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흑연. 그죠. 요 진흙을 그냥 점토라고 해도 되죠. 요거 여러분 답지 다 드릴 거예요. 저는 요거 다 적혀 있어.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 저는 이걸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필 농도와 경도 조절은 점토를 섞는 양에 따라 달라지죠. 이럴 때 우리는 흑연량이 아니라 점토에 따라서 경도 농도가 조절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제 H가 클수록 색깔은 연하고 강도, 경도는 되게 단단하잖아요. 반면에 B가 높을수록 색은 진한데 그죠?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인제 약해지죠. 그거에 대한 것은 점토 양으로 결정하는 거지 흑연량이 아니네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뭐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게 파스텔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안 나왔다." 무조건 영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파트가 다 그래요.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 혹은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 때 객관식 때 나오고 그 뒤로는 전혀 안 나왔어. 이 정도 급은 무조건 영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파스텔이 그래요. 굉장히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 화려하고 맑고 밝은 색채 표현을 용이하고요. 자, 입자가 굉장히 곱고 불투명하죠.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인제 분말, 가루로 부착해서 효과가 특히 파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린 즉시 효과, 표현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거는 수채화는 빨리 말라도 어쨌든 간에 마른 다음에 볼 수 있고요. 유화는 한참 지난 뒤에야 완성품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파스텔은 내가 손으로 부비면 부비는 족족 바로 확인된다. 이게 파스텔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하나 쓰려면 저거 써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종류가 일반적으로 자, 기름기가 없는 일반 파스텔에 기름기가 있는 오일 파스텔로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파스가 뭐다? 오일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요거는 당연히 인제 크레용이겠죠. 연필 크레용이 아니라 크레파스에 대용되는 반대 개념의 크레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레파스가 오일 파스텔이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스텔이 일반 파스텔이고 여기에 기름을 첨가한 게 크레파스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크레파스가 크레용의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크레용과 파스텔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게 크레파스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어 여기 나오네요. 자, 크레파스를 부리는 오일 파스텔은 파스텔과 크레용 제가 지금 바꿔서 얘기했죠. 맞죠, 맞죠. 크레파스가 요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거다. 맞죠. 네. 그래서 이 크레파스는 크레용하고요. 그리고 파스텔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일 파스텔은 일반적으로 크레파스라 부르는 거다. 그래서 아마 문방구에 가면은 크레용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어요. 근데 만져보시면 훨씬 더 끈적끈적한 게 이 크레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런 것도 확인하시고 자, 보통 왁스나 야자나무 유를 혼합하여 만들고 특히 이 크레파스 즉 오일 파스텔은 불투명성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특징을 암기하실 때 크레파스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 얘기는 반면 크레용은 상대적으로 쪼끔 약간 투명하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감이 거칠어요. 그리고 얘는 유성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질감의 강렬한 색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불투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색채도 굉장히 강하게 내기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화 밑그림이나 스케치에 쓰이는 게 바로 요 오일 파스텔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일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파스텔이 유화 그릴 때 아예 붓으로 밑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 크레파스로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많죠. 반면에 크레파스보다 입자가 더 거칠고 불투명감이 덜한 크레용은 요거 여러분 입자는 더 거칠어요, 크레용이. 그러니까 입자는 우리가 만졌을 때 입자예요. 크레파스 크레용 중에 입자 자체는 크레용이 더 거칠다고. 근데 칠했을 때 불투명성은 크레파스가 더 불투명하다고. 이게 왠지 엇박자일 것 같은데 만졌을 때 입자랑 불투명성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크레파스 크레용 사놓고 한번 쭉 그어 보시면 거기 밑에 비치는 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생각이 잘 암기가 안 되시면 대놓고 한번 써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안료에 파라핀이나 목납을 열려 녹인 다음에 섞어서 고형화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예 파라핀 혹은 목납을 섞은 거다. 요거는 장점이 밝고 깨끗한 색감은 좋은데 그 자체가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고르게 칠하기 힘들고 정교한 회화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레용은
쪼끔은 그냥 좀 센 표현인데 약간 표현적인 그런 그 거친 터치 요런 게 어울리지 정교한 스타일에는 차라리 오일 파스텔이 차라리 더 정교하게 그리긴 좋습니다. 물론 오일 파스텔의 정교함도 상대적인 거라 일반 파스텔보다는 덜 정교해요. 그죠? 여기는 지금 일반 파스텔을 논하지 않고 제일 헷갈리는 게 오일 파스텔과 크레용이기 때문에 즉 크레파스와 크레용을 두 개 비교했을 때 훨씬 불투명성이 강한 거는 크레파스, 상대적으로 좀 덜 불투명한 게 크레용. 그죠? 네 그리고 얘는 입자가 좀 입자 자체는 거칠고 그리고 대신 밝고 깨끗한 색감은 좋아요. 이게 매치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꾸 입자의 거침 때문에 왠지 자꾸 생각이 매치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라라는 겁니다.